제 다음 준비한 선수는 어, 딜런 가브리엘입니다. 선수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왔지 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필름을 보고 많이 마음에 들었던 선수였고 좀 저평가받는 쿼터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마음속에서는 QB1입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그래서 딜런 가브리엘을 일단 뭐 제일런 밀로, 뭐 퀸 유어스 이런 뭐 잭슨 다트 이런 선수보다 조금 더 먼저 가져와 봤고요. 캠 어드 다음으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보시면 사이즈가 많이 작죠. 5피트 10인치 그리고 202파운드고요. 오리건 대학교에서 올해 뛰었고 이 선수는 캐머드가 5년이었다면 무려 6년간 풀타임 스타터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건 대학교가 빅10으로 들어갔고 빅10 올해의 공격수를 수상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 괜찮은 것 같다 싶어서 가져와 봤고 이 선수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쵸, 키 작고 6년차 그쵸. 드래프트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선수가 왜 지금 탑 프로스펙트로 거론되지 않는지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약점은 조금 뒤에 말하도록 하고요. 일단 강점 먼저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 먼저 보실게요. 첫 번째는 이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프로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디펜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결단력 있게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해서는 이번 클래스에서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일단 6년간 굉장히 많은 스냅을 소화하면서 다양한 오펜스를 경험했고 이걸 바탕으로 플레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합니다. 그냥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알맞는 타이밍에 공을 뿌릴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알맞은 타이밍에 공을 뿌리기 위해서는 스냅 전과 스냅 후의 디펜스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프로그레이션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야 돼요. 충분한 예측 능력이 필요하고 디펜스가 찰나에 보여주는 어떤 몸의 방향,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읽고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우리 팀 리시버의 라우트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가 어떤 디펜스, 어떤 커버리지를 보여주건 이 오펜스 플레이북이 갖고 있는 정해진 리듬과 타이밍에 공을 뿌릴 수가 있어요. 제가 CJ 스트라우드를 브라이스 형보다 높게 평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고요. 보닉스를 작년에 좋게 봤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딜런 가브리엘이라는 선수 이미 여기에 있어서 이 프로세스 과정에 있어서 프로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NFL 레벨로 좀 많이 완성되어 있는 선수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 필름을 보실게요. 이 선수의 패싱 게임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냥 거의 40야드에 달하는 패스였고 이게 보이지 주립 대와의 경기였고 일단 디펜스를 읽는 능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측력이라고 하죠. 아까 캠 워드가 갖고 있던 점이랑 비슷한데 이 선수가 요 안쪽으로 드리프트 할 거를 알고 있는 거고요. 이 선수는 포스트 라우트를 뛰면서 요 세이프티 두 명의 세이프티 사이로 뛰어가는 그런 라우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세이프티를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요 안쪽 라우트로 이 두 명의 선수가 묶일 거를 딜런 가브리엘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트리거를 당기는 순간을 보시면 이미 이 디펜스가 요 세이프티가 몸이 방향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딜런 가브리엘은 이걸 정확하게 읽고 요 리시버를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정말 정확한 패스를 던집니다. 그쵸, 왼손 쿼터백인 것도 제가 얘기를 깜빡했네요. 왼손 쿼터백입니다. 보시면 세이프티 읽고 그냥 던져요. 아주 정확한 공을 던집니다. 두 번째 플레이도 볼게요. 자, 이 플레이는 뭐냐? 요 슬라 리시버가 이 심라우트라고 하죠. 이 심라우트를 띱니다. 이 세이프티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읽어야 되냐? 두 선수를 읽어야 됩니다. 왜냐? 요 세이프티들 간에 뎁스가 있기 때문에 요 선수만 고려하면 됩니다. 딜런 가브리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 11번 미들 라인베커가 몸이 이쪽으로 향하죠. 몸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선수를 막을 선수가 이 선수밖에 없어요. 보고 정확하게 패스를 던지죠. 그래서 가브리엘 시선으로 보면 봅니다. 이 선수 몸이 이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를 봤어요. 머릿속에서는 이게 양쪽 세이프티들을 공격하는 라우트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막을 선수가 없다. 왜냐? 11번 몸이 이쪽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라는 걸 판단한 거죠. 바로 고개를 돌려서 이 선수를 봅니다. 그리고 바로 방아쇠를 당기죠. 지금 이 패스 길에 4명의 수비수가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죠. 지금 이 디펜스의 움직임,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실게요. 이건 물론 리시버가 드랍을 해서 패스가 실패되긴 했지만 가브리엘이 수비수를 얼마나 또 잘 조작하는지 보여줍니다. 자, 이 바깥쪽 눈으로 바깥쪽으로 눈이 고정돼 있고요. 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리시버는 끝까지 안 봐요. 그리고 이제 볼 때 딱 던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뷰로 보면 이 두 명의 선수예요. 이 두 명의 선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안으로 파고들 거니까 이제 미들 라인베커 어떤 선수가 드랍을 할지 모르지만 이 선수가 됐건 이 선수가 됐건 이 선수가 됐건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선수를 봅니다.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엣지가 드랍을 했어요. 커버리지 드랍을 했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선수를 봐버리면 요 엣지가 쿼터백의 눈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요 윈도우, 요 안쪽으로 가는 요 윈도우가 차단이 될 수 있어요. 딜런 가브린 이걸 알고 있었고 끝까지 왼쪽을 보면서 이 리시버가 여길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보고 바로 던집니다. 머릿속에 이미 다 있는 거죠. 그 선수를 어떻게 조작해야겠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이프티도 더 빠르게 다운힐로 내려오지 못한 거고요. 물론 패스는 실패했지만 이 선수가 단신이지만 얼마나 필드 가운데에 공을 잘 꽂아 넣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보여주는 필름입니다. 리시버가 잡을 만한 패스였죠. 이것도 보실게요.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와의 경기죠. 볼 게임이었죠. 보시면 여기에 지금 3명의 리시버가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디펜더들이 3명, 그리고 여기 후방에 세이프티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모션으로 가는 선수가 여기 안쪽으로 가요. 가브리엘의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여기에서 커버리지 드랍을 하거나 혹은 요 세이프티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디펜스는 블리츠를 하죠. 그리고 플레이하는 거는 이제 맨 매치 커버리지라고 하죠. 여기도 일종의 매치 커버리지인데 요 두 선수가 요 슬란 리시버를 보고요. 이 선수가 이쪽으로 가면 이 슬롯 디펜더가 따라가고 이 선수가 이쪽으로 가면 이 세이프티가 안쪽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매치 커버리지입니다. 안쪽으로 꺾으니까 이 선수는 안 따라가고 이 세이프티가 따라와야 돼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죠. 왜냐? 뎁스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거의 10야드 이상의 뎁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패스를 성공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선수들이 커버리지 드랍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가브리엘의 눈을 보면 오른쪽은 쳐다도 안 보거든요. 아, 밥 지금 블리츠 했다라는 거를 지금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인지했겠죠. 그러면 저 이 안쪽을 막을 선수는 요 세이프티밖에 없습니다. 왜 오른쪽은 절대 안 봐요. 그리고 왼쪽을 보다가 그냥 이쪽으로 이 공간으로 오는 리시버에게 그냥 공을 던집니다.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 이쪽으로 지금 커버리지 드랍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리시버를 막을 수 있는 선수, 요 세이프티 혹은 요 선수밖에 없다 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른쪽은 절대 보지도 않습니다. 보시면 세이프티 싹 읽고 안 보죠.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디펜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얼마나 예측을 기반의 패스를 하고 얼마나 결단력 있게 패스를 던지냐. 뭐 그쵸, 시야랑 지능이 전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이미 많은 것들을 파악을 하고 스냅에 들어가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의 경기를 보시면 그냥 드라이브가 굉장히 패스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리고 드라이브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이 돼요. 여기 기반에는 이제 캠 워드는 좀 공격적인 건슬링어 유형의 선수였다면 딜런 가브리엘은 좀 더 드라이브 지속성을 가져다 주고 매니지먼트 하는데 능한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합적인 정보, 스냅 전, 스냅 후 이런 판단을 하면서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줄 안다는 거죠. 세컨 앤 미디엄, 뭐 서드 앤 미디엄, 서드 앤 숏 이런 상황에서 굳이 위험한 도박수를 하지 않고요. 디펜스가 갖고 있는 약점, 그런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빠르게 공을 뿌리는, 그래서 어떤 드라이브의 지속성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안전한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클래스에서 이 딜런 가브리엘이 가장 좀 프로 레디한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좀 6년이라는 시간을 뭐 보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NFL에서 40번의 이상의 패싱 게임을 좀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필름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뭐 이 프로세서로서 많이 뛰어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모빌리티입니다. 뭐 이번 클래스에서 가장 뛰어난 모빌리티를 갖고 있는 선수 제일런 밀러죠. 엘라바마의 쿼터백인데 그 선수만큼은 절대 아니지만 NFL에서 디자인런 그리고 디펜더들을 따돌리고 플레이를 어떤 연장하거나 전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수준입니다. 캐머드 그리고 시도 샌더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고요. 실제로 오리건에서도 이 딜런 가브리엘의 발을 활용하는 뭐 리드 옵션 플레이들을 비롯해서 디자인 런을 좀 여러 번 수행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NFL에서 모빌리티는 굉장히 당연한 능력이 되고 있잖아요. 서드 다운 혹은 뭐 레드존 상황에서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상대가 맨 커버리지를 꺼내 들었을 때 이거를 혼내줄 수 있는 그런 무기고, 딜런 가브리엘은 이 정도의 모빌리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리건 선배인 보닉스보다 저는 조금 비슷한 수준? 보닉스보다 조금 더 뛰어나거나 혹은 그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모빌리티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보닉스가 이번에 NFL에서 루키 시즌에 발을 또 굉장히 잘 활용하면서 430야드를 띄워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브리엘도 300에서 400야드는 한 시즌에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어쨌든 플러스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키가 작고 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카일러 머레이가 조금 연상이 되긴 하는데 모빌리티에 전혀 꿀림이 없죠. 이 정도 달릴 줄 알면 NFL에서 3,400야드를 먹어줄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포켓이 좁아지는 상황에서도 앞쪽으로 드리프트 하면서 러싱 야드를 따내는 모습.
디펜더들을 따돌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필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빌리티는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플레이를 연장하고 뭐 러싱 야드를 따내는 데 있어서 강점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드라이브를 연장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약점이 되지 않을 법한 그런 능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이 어떤 모빌리티가 자연스럽게 좀 포켓에서의 움직임으로 이어져요. 기본적으로 포켓 프레젠스, 이 포켓 내에서 압박을 감지하는 능력 굉장히 뛰어나고요. 프레셔가 왔을 때 절대 패닉에 빠지지 않고 후속 대처를 하는 모습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오펜시브 라인이 만들어주는 어떤 블락을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어느 쪽에서 프레셔가 오는지 감지하는 능력,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드리프트하면서 패스를 뿌려야 되는지 알고 있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포켓 안에서 플레이할 때 훨씬 더 매력적인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필름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아주 작은 디테일인데 이거를 못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포켓 패서라고 하면서, 대학에서 특히. 근데 딜런 가브리엘은 굉장히 잘 해냅니다. 자, 프레셔가 오는데 절대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안쪽에서 프레셔가 오고 있고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오고 있는데, 그럼 이때 쿼터백이 취해야 될 무빙은 이쪽으로 빠지는 거겠죠. 이쪽으로 가거나. 필드에 절대 눈을 떼지 않고요. 쉽게 드리프트 하면서 이 4명의 선수를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죠. 이 작은 움직임 하나, 요게 진짜 포켓 펜서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정말 이 1, 2초를 벌기 위한 움직임이고, 이걸 딜런 가브리엘은 너무 잘해요. 이 움직임 하나로 바로 패스 레인이 만들어지고 패스를 뿌리죠. 이런 모습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 이제 물론 이 게임은 졌지만 엄청난 플레이입니다. 이 선수가 포켓 프레젠스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포켓에서 어떻게 움직일 줄 아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레셔가 오고 포켓이 작아지죠. 근데 이제 프로텍션이 4-1로 찢어지는 프로텍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갭이 열리고요. 이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가 좁아질 때 뒤쪽으로 살짝 드리프트해서 이 선수들을 뒤쪽으로 몰아내고 앞쪽으로 달리죠. 그러면서 필드에 눈을 절대 떼지 않고 이 선수 뒤로 가는 거 보고 공을 던집니다. 거의 완벽한 플레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할 수 있는 컬리지 풋볼 쿼터백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켓을 정말 활용할 줄 아는 거죠, 이게. 뒤로 살짝 빠지고 이 엣지들을 바깥쪽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런 모습들이 어, 기본적으로 포켓 프레젠스, 그리고 포켓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포켓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는지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있죠. 이것도 오하이오 스테이트 경기인데 혹시 보셨나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플레이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리시버가 하는 라우트 콤비네이션이고, 이 선수가 여기를 지어주고 이 선수가 이 안쪽으로 가는 라우트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중요하죠.
근데 가브리엘은 지금 이 상황에서 프레셔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공을 잡고 앞쪽으로 드리프트합니다. 왜냐? 본인 뒤쪽으로 프레셔가 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죠? 앞쪽으로 살짝 드리프트하죠. 드리프트하면서 그대로 공을 던집니다. 왜? 지금 다운필드에서는 이 선수가 몸이 이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리시버가 이쪽으로 가면 이 선수는 몸을 돌려서 막아야 돼요. 레버리지상에 엄청난 우위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걸 읽고 앞쪽으로 드리프트하면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하는 거죠. 발은 프레셔를 피하면서 눈은 필드를 읽고 공을 던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공을 던집니다. 정말 이런 건 아름다운 플레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 이 프로텍션에 대한 이해, 이 풀 슬라이드 프로텍션이라고 하죠. 5명을 한쪽으로 다 프로텍션하고 이 반대쪽은 타이트핸드와 러닝백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요 라인을 이용해야겠죠. 자, 이용합니다. 이 바깥쪽으로 오니까 그대로 이 라인을 이용하는 거죠. 앞쪽으로 드리프트 하면서 패스를 던지죠. 본인이 패스를 던지기 위한 저 찰나의 타임을 이 드리프트로 번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샌더스, 특히 섀도우 샌더스는 이런 걸 전혀 못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샌더스라면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냥 이렇게 가거나 이 앞쪽으로 절대 못 갑니다. 이 몸을 뒤쪽으로 돌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필드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전 생각을 해요. 딜런 가브리엘은 필드를 보면서 이 앞쪽으로 이 오펜시브 라인이 만들어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쪽으로 가면서 패스를 뿌리는 거죠. 완벽하죠. 또 마찬가지죠. 이 선수가 프레셔를 피하는 모습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엄청난 빅플레이는 아닌데, 프레셔가 안에서 올 때 살짝 피해주고 빠르게 체크다운 패스를 던지는 모습입니다. 판단 자체도 빠르고 포켓 프레젠스 굉장히 좋고 포켓 안에서 움직이는 능력 굉장히 좋죠. 사실 여기서 던졌어도 됐는데 뭐 왜인지 모르지만 안 던졌어요. 어쨌든 안 던지고 요 안쪽에서 프레셔가 오니까 바로 반응하죠. 그래서 요 라인이 만들어주는 또 블락을 이용을 합니다. 보시면 샌더스였다, 요 뒤로 돌거나 요로 갑니다. 그럼 요 선수에게 잡히겠죠. 이 선수는 포켓을 끝까지 활용을 해요. 보면서 바로 체크다운 패스 던지는 모습, 절대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게 6년차의 짬인가 싶기도 하면서, 저는 NFL의 어떤 이 패스 러셔가 와도 딜런 가브리엘은 본인은 이런 포켓 프레젠스 그리고 포켓을 활용하는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딜런 가브리엘을 인상 깊게 본 점들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드라이브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시전 그리고 좋은 디펜스에 대한 이해를 가진 선수고, 이 프로그레션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모든 정보, 이 필드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습득을 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이고요. 적당한 모빌리티를 가졌고 특히 포켓 프레젠스는 거의 압도적이다. 이번 클래스에서 가장 압도적인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켓을 활용하고 포켓에서 시간을 벌면서 패스를 뿌리는 능력들, 이런 것까지 좀 많이 인상적인 선수였고요. 그럼 이 선수의 약점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툴이죠, 툴. 기본적으로 키가 5피트 10인치입니다. 178cm. 뭐 카일러 머레이, 브라이스 영과 거의 유사한 수치죠. 브라이스 영, 카일러 머레이도 5피트 10인치가 컴바인에서 나왔고요. 카일러 머레이는 이런 사이즈를 극복할 정말
말도 안 되는 운동신경과 어깨를 보유한 선수였기 때문에 1픽으로 뽑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키에도. 브라이스 영은 이런 사이즈에도 오프 스크립트 상황에서의 어떤 창의성, 그리고 공을 던지는 센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너무 똑똑한 선수였기 때문에 어깨가 그리 강한 선수가 아니었음에도 전체 1번 픽으로 뽑힐 수 있었죠. 하지만 가브리엘은 툴이 기본적으로 키도 작지만 뭐 어깨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요. 어깨는 개인적으로 잘 쳐줘봐야 조금 평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포텐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브리엘이 어떤 NFL에서 보여줄 모습은 이 대학에서 보여준 모습 그 이상을 기대하긴 힘들다라는 게 아마 스카우터들의 평가가 아닐까 싶어요. 드래프트는 결국 툴이잖아요. 보여준 게 많아도 키가 작고 어깨가 약하면 이 포텐셜 부분에서 깎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명순위는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역시 툴이 문제입니다. 10cm만 더 컸더라면, 만약에 가브리엘이 6비트 2인치였다 키가, 개인적으로 이번 드래프트에서 캠 워드 샌더스와 저는 같은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필름에서 보여진 어떤 쿼터백으로서의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좀 드래프트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하이플로우죠. 실링에 있어서 조금 깎아먹는 게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깨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깨 힘 솔직히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10점 스케일로 따지면 저는 한 5점 정도? 딱 평균 수준인데, 이게 이제 NFL로 가면 거의 최하위죠. 어쨌든 평균 수준인데, 저는 이 딜런 가브리엘의 뒷볼은 그래도 평가절하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어깨 자체는 약하지만 리시버들을 리드하고 있어요. 모든 뒷볼들이. 거의 대부분의 뒷볼들이. 리시버를 리드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 언더스로우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시버들이 내가 공이 도착할 정확한 시간, 그 공간에 맞게 공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리시버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게끔 그런 패스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시버가 속도를 거의 안 줄여요. 정확한 그 위치에 떨어집니다. 뒷볼들이 아주 큰 궤적을 통해 날아가죠. 이게 뭐 어깨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어쨌든 리시버들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공간에 패스를 떨굽니다. 이거는 저는 이 어게임으로 그렇게 주가가 떨어질 만한 요소인가 싶더라고요. 뒷볼이 워낙 이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리시버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냥 가면서 받아요. 이 말은 정확한 그 공간에 공을 떨굴 줄 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샌더스 영상 만들었을 때도 보셨지만 샌더스는 이런 걸 못해요. 어깨가 약하기 때문에 언더스로 되는 볼들이 많은데, 딜런 가브리엘은 어깨가 약하지만 리시버들을 리드할 수 있는 패스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패스들이 언더스로우 되면 다 인터셉션 당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리시버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냥 달려가면서 받죠. 이거는 코너백이 한번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이 리커버리라고 하죠. 이 쿠션을 리커버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볼이 언더스로운 되면 이 코너백이 다 이 쿠션을 리커버리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50대 50볼이 되는 거죠. 리시버가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딜런 가브리의 뒷볼처럼 리시버의 움직임을 리드할 수 있는 이 공간에 떨어지는 패스를 던질 줄 안다라는 거는 코너백이 리커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뒷볼이 물론 언더스로 되는 것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리시버의 움직임을 리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어깨 힘에 대한 문제는 좀 크게 개의치 않는다? 우려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쵸, 이런 면에서 브록 퍼디가 좀 떠오르네요. 그쵸. 브록 퍼디랑 좀 유사한 면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머리로 들어가면 딱 에스티메이트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플로어가 높은, 굉장히
갖춰진 기본기가 좋은 그런 매니지먼트형 쿼터백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밸류는 1라운드 후반에서 2라운드 초반 정도? 작년에 보닉스가 갖고 있던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드래프트에 들어가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툴적인 문제,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키가 매우 작고 업게임도 강하지 않고 뭔가 포텐셜을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학을 보냈다는 점, 뭐 이런 점들, 다 모든 점들이 가브리엘의 포텐셜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요소들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주가는 그렇게 높지 않고, 아마 드래프트에서도 1라운드에 지명되면 아마 모두가 놀랄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데이2 지명이 거의 정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팀들은 뭐 2라운드 초반에서까지 데려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쿼터백 풀이 약하고 FA마저 매력적인 쿼터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딜런 가브리엘이 좀 이런 풀에서, 이런 FA 풀에서는 좀 많이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플로어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적당한 오리건과 유사한 오펜스를 세팅해줄 자신만 있다면 NFL에서 좀 빠르게 적응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그런 쿼터백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과 가장 유사한 선수, 전 보닉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리건 선배죠. 거의 유사합니다. 이 사이즈는 물론 보닉스가 6피트 2인치이고 거의 10cm 이상 차이 나지만 경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들,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강점, 약점, 모든 것들이 다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어깨, 하지만 디펜스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게임을 매니지할 줄 아는 그런 쿼터백이죠. 그래서 션 페이튼의 어떤 좋은 플레이북,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쿼터백이고, 딜런 가브리엘도 그런 레벨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